네, 5월장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가 궁금해는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저희 옷은 우중충한데 시장 굉장히 밝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지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최근에 증권주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시장이 그렇게까지 가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로서 확실히 유진투자증권도 그렇고 하나투자증권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대세 상승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 예상보다 훈훈한 실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훈훈한 실적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역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역대급의 절대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주가 수준으로만 봤을 때 거의 IMF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여기저기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10년 만에 한번 시세를 분출하기를 기대해본다. 이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투자증권만의 모멘텀도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금융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좀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이 3년 연속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라든지 특히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이런 금융권들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최적화돼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좀 큰 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주들이 요번에 이제 지수들이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연휴 기간 때 약간 우리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지수가 오르듯이 좀 조정이 나올 구간을 연휴 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좀 피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역 전쟁이나 여러 가지 또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은 아직까지 당연히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지금의 이런 흐름들로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2000선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시장이 좋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대금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꾸준한 증가세가 기대되는 부분과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거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금융주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만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의 그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투자증권 포함해서 오늘 증권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그 강한 기대는 살짝 수그러들었는데 가격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매수를 이제 밑에서 하시면 좋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는 이제 1,800원부터 1,840원대 사이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270원까지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700원인데 일단은 좀 이 지금 상황이 차트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렇게 좀 하단 부분에서 올라오다가 장대 양봉 나온 다음부터는 이렇게 윗꼬리가 좀 발생은 되지만 일정 부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박스권까지 사이에서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린 박스권으로 벌써 이미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목표 주가는 2,270원이고요. 이어서 또 다른 급등주 확인해 보시죠. 바로 마니커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좀 뉴스로 뽑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기 직전의 수준이거든요. 마니커 6개주 급부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성수기와 또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가 봐요. 웃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성수기도 있고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호재일지 마니커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종목을 끌어올린 건 뉴스에서 소스를 갖고 왔어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고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닭은 권력이다. 여러분 권력을 사세요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육류대란 조짐 때문에 오늘 마니커를 포함한 닭고기주들이 강세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자마자 물리신 분이 있었는데 아마 저분 지금 수익 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래 제한분까지 갔거든요. 마니커 오늘장 이렇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거 역시 세계 고기 부족이라는 이 이슈 때문인가요?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마니커 같은 경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체제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아무래도 육계 거의 뭐 진리다라고 얘기할 만큼 뭐 삼계탕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고요. 또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간편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수요 증가 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 자체도 비대면이나 이런 배송 관련된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상보다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다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육계에 대한 그런 고기 부족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해외에서 뭐 육계라든지 이런 생산 시설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좀 중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육계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그런 반사이익 같은 경우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5.87%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초가에 사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장중에 따라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말복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한 어디까지 들고 가볼까요? 사실 이게 가격 전략이 조금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시초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1,100원으로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가 이제 도달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차트를 조금 봤을 때 이 가격대까지 다시 돌아온 기간이 굉장히 좀 길거든요. 거의 이제 한 8, 9개월 정도 만에 해당 가격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피로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좀 터진 상황이고 이러한 지금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상한가에 진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공급 부족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주가의 등락폭들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엄청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해당 부분에서 좀 견디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100원 부분에서 가격이 조금 지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일단 좀 많이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분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다시 자리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75원을 이탈을 했을 때 물량이 좀 많은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밑에 부분에서 다시 좀 잡아시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신규 매수는 다소 어렵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마니커가 장중에 상승폭을 키웠다면 이 종목은 윗꼬리가 지금 좀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초록뱀인데 BTS 후광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정말 BTS하고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거든요. 네, 뭐 일단은 당연히 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이게 비중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관은 있고요. 근데 한마디로 좀 정리하다면은 방탄의 열기는 무지하게 뜨겁다라는 거죠. 방탄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연히 좀 핫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은 이 BTS 관련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잖아요. 네. 과연 초록뱀의 열기는 얼마만큼 방탄 효과를 받고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이유 씨가 컴백하는 날이라고 해요. 여기 또 BTS 멤버 슈가가 콜라보를 했다라는 것도 뭔가 괜히 방탄에 대한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BTS 팬들 좀 모여봐요. 진정한 팬심을 이 초록뱀의 주가에 반영합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록뱀의 근데 반대 의견으로는요, 패턴이 좀 비슷하다고 해나 봐요.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피레침처럼 쑥 올라서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던데, 초록뱀은 어떤 회사인지 최근의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뭐 일단은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드라마 제작사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통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트리, 뭐뉴 이런 종목군들과 같이 좀 연계가 되고 있는 하나의 섹터가 있고요. 또 이제 방탄 BTS 관련된 종목으로도 같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방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돼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련된 그런 비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 등락폭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각 종목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정리를 하고 다시 좀 눌렸을 때 매수하는 이런 좀 단타 개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런 BTS 관련돼서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한양행 해제라든지 드라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진다,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럴 때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과 명확한 목표가 설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좀 접근 방안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초록뱀이 BTS 관련주인데 지금 BTS 관련주 초록뱀 말고 뭐 LB 세미콘도 있고 네. 골라보면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탑픽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격적인 전략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초록뱀을 대장으로 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같이 움직이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합권으로 지금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BTS보다는 이제 뭐 전자기기 관련된 그런 부품 쪽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영향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장 쪽으로는 좀 초록뱀이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1720원 라인부터 1790원 라인에 들어왔을 때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유효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급등이 굉장히 나타날 그런 모멘텀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연설도 있고요. 여전히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신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2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63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해당 부분을 가격을 이탈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른 폭으로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이탈을 했을 때는 미련 없이 일단은 이탈을 하셨다가 다시 방향성을 잡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도 현재 구간에서 목표 주가 2,200원, 손절가 1,63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궁금한 종목이에요. 카페24 확인해 보죠. 카페24가 오늘 장중에 뭐 10%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이 대세다. 그래서 네. 카페24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공 가능성, 저는 주가적으로도 성공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뭐 언택트로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해당 종목을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로 날개를 달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요즘 뭐 언택트 수혜주면 솔깃할 만한데, 그럼 투자자들의 생각도 확인해 보시죠. 종목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경쟁력은 의문이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쇼피파이가 대박나면서 당분간은 좀 짭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라탔습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제 앞자리가 5만 원 선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리아 센터도 잘 봐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카페24가 전 좀 궁금한 게 네. 언택트 수혜주로 꼽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언택트 수혜주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고 오히려 더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직 카페24는 그냥 본전으로 왔을 뿐이에요.
앞으로의 그럼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한 건가요?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그런 플랫폼 회사와 같이 사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네.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카페24 같은 경우는 뭐 해외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됐고 그 관련돼서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를 유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온라인 뭐 쇼핑몰이나 이런 관련돼서 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좀 같이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생활 패턴들을 봤을 때 이제는 입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게 된 게 워낙 배달 시스템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입지와 상관없이 음식점들이 이제 배달 쪽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많이 하고요. 이제 비대면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인 이런 쇼핑몰이나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관련된 결제 시스템에 대한 확대 도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2,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니커 그리고 이 종목까지 카페24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에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